따뜻한 커피를 데우는 사이 휴대전화에 짧은 문장이 도착합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단 3단어가 하루의 공기를 바꿉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 방향이 모호한 경고, 그리고 지인이 알려줬다는 안심 같은 불안이 동시에 번집니다. 단체 채팅방은 갑자기 빨라지고 같은 내용이 다른 말투로 되돌아옵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그림이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혹시 나는 마음에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장 통로에서, 경로당의 오후 시간에 같은 문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전해질수록 어조는 단단해지고 작은 추측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언론은 확인 가능한 만큼만 전하려 애쓰지만 초기에 남는 공백은 해설과 추정으로 메워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당장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 공유했을 뿐인데 선의가 때로는 확산의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잠시 멈추어 근원을 찾으려 하셨나요? 밤이 되면 화면 아래에 속보 자막이 눈길을 잡아당깁니다. 단어 몇 개가 크게 보이고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의미는 무겁게 들립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으로 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출 정보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르다가도 반복되는 공유를 통해 사실처럼 인식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내용만으로 커지지 않고 우리 사이의 관계와 신뢰 그리고 속도의 문화 위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염려하며 전달 버튼을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타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곧 소문이 위기로 부풀어 오르는 경로를 실제 수치와 생활 속 사례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와 사실로 풍경을 바라보면 소문이 위기로 바뀌는 길은 의외로 단순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작은 사건에 감지가 있고 확인 전 단편들이 유출되고 그 조각들이 메신저와 포털, 방송을 타며 증폭됩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시장생활 충격으로 나타나고 뒤늦은 정정과 해명이 진정 국면을 엽니다. 해외 SNS 대규모 분석으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는 거짓 정보가 사실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자극성, 새로움, 그리고 나만 아는 경보가 주는 사회적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 생태에서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털의 노출, 알림 속보, 단체 채팅방이 연결되면 전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5단계 중 어디에서 가장 자주 멈춤을 선택하시나요? 초기에는 정보의 공백이 큽니다. 바로 이 틈을 3가지 공백이 넓힙니다. 시간의 공백, 아직 말할 수 없는 시점. 책임의 공백, 누가 말해야 하는가. 해석의 공백, 무엇이 의미인가. 유출은 종종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동기는 다양합니다. 공익제보, 내부 경고, 조직 갈등, 혹은 사적 이익. 언론은 통상 익명 소스의 교차 확인, 2차 검증, 반론 청취 같은 절차로 위험을 낮추려 합니다. 그럼에도 속보 경쟁이 강할수록 가능성이 사실 같은 문장으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한편 정정해명은 초반 보도만큼의 도달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본 자극이 기억을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은 버전과 정정된 버전 중 어떤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시나요? 생활 데이터로도
전파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단지 2명에게만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도 이 과정이 10번만 반복되면 2의 10제곱, 즉 1024명에게 도달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수십 명에게 닿고 그중 일부가 다른 방으로 옮기며 확산은 더 빨라집니다. 포털에서는 검색량 급증이 노출을 키우고 많이 본 기사에 오르면 관심의 알고리즘이 추가 증폭을 겁니다. 노년층 역시 가족, 이웃한 톡방,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하며 선의의 조심하세요가 때로는 불안의 연료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초기에 인포데믹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구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산 고리를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끊을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정리하면 유출과 보도, 플랫폼 구조, 인간 심리가 겹치며 소문은 속도와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소문은 금세 사그라들고 어떤 소문은 위기로 비화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원인을 심리와 제도, 소통 방식의 관점으로 차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보다 구조, 타이밍, 신뢰, 그리고 보상이 결합하면서 소문은 위기의 형태를 갖춥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시적으로는 제도와 플랫폼의 문제로, 미시적으로는 인간 심리와 관계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시적 요인입니다. 불확실성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우리는 정보를 정확히 평가하기보다 빨리 해석하려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서라도 위협적으로 기울여 해석하는 경향, 눈에 띄는 사례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느끼는 경향, 이미 믿는 관점에 맞는 정보만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겹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야기조차 행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할수록 더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으시나요? 관계와 명성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가족, 이웃, 오래 본 동료의 말은 사실 검증을 건너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대세처럼 보이는 공기, 즉 다수가 공유했다는 신호는 사회적 증거로 작동합니다. 말투를 약간 바꾸어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문장은 더 단정해지고 경고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멈춤 없이 전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유출 자체의 성격입니다. 공익제보로서의 유출은 사회에 필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맥락이 탈락된 부분 유출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선택적 공개는 오해를 키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스크린샷이나 짧은 문장 위주로 오가는 환경에서는 복잡한 조건과 전제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한 줄의 강한 문장이 긴 해설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이죠. 여러분은 짧은 캡처 하나가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대신한 적이 없으신가요? 언론의 제작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알리는 가치와 정확히 전하는 가치가 늘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목은 클릭을, 본문은 신중함을 목표로 할 때 독자는 제목에서 이미 결론을 가져갑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다 같은 표현은 조심스러운 신호지만 반복 노출 속에서 그렇다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반면 정정과 후속 해명은 초기 보도만큼의 도달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읽은 버전과 나중에 나온 정정 중 무엇이 더 또렷이 남아있나요? 플랫폼 구조의 문제는 속도를 배가합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더 넓게 노출되고 반응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은 다시 밀어올립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수십 명에게 도달하고 그중 일부가 다른 방으로 옮기는 순간 분기점이 생깁니다. 노출 반응 재노출의 고리가 몇 번만 돌아도 체감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들 이야기하니 사실일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공식 소통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무엇을 아는지, 무엇은 아직 모르는지, 언제 다시 설명할지의 리듬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기관과 조직은 소문이 들어설 빈틈을 줄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 공백을 추정과 해설로 메웁니다. 신뢰는 저축 통장처럼 작동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쌓아둔 설명과 데이터가 있어야 위기 때 한마디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꾸준한 브리핑과 투명한 업데이트가 주는 안도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레임을 상대의 표현으로만 반박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정 표현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 연결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실의 뼈대, 확인된 범위, 남은 불확실성, 다음 업데이트 시점을 같은 형식으로 제시해 믿음을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 안내도 유효합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 나올 수 있으나 공식 정보는 여기에서만 업데이트된다는 안내는 불필요한 전파를 줄이는 예방주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안내 한 줄이 전파 욕구를 낮추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커뮤니티 차원의 설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카페, 지역 밴드, 경로당 게시판처럼 생활 동네의 정보망에서 운영 원칙이 분명할수록 소문은 힘을 잃습니다. 출처 표시, 날짜 표기, 정정, 고정, 과도한 재전송 자제 같은 규칙은 단순하지만 실효성이 큽니다. 관리자가 추정 개인 의견 라벨을 붙이거나 확인 경로를 함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불안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동네 온라인 공간에는 이런 기본 규칙이 자리 잡고 있나요? 개인 차원에서는 느린 공유의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공유 전 3가지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출처는 명확한가? 날짜는 최신인가? 두 번째 확인은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정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때로는 10분의 기다림이 집단의 하루를 바꿉니다. 감정이 올라갈수록 손은 빨라집니다.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하나 덜 공유할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차원에서 언론과 플랫폼,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의 가시성을 초기 보도만큼 높이는 설계, 자극적 제목과 신중한 본문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편집 가이드, 공유 직전 출처 날짜 확인 팝업 같은 마찰 장치, 지자체의 생활 소문 팩트체크, 고정 코너 등이 그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여러 작은 마찰이 합쳐지면 큰 파도가 잦아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치가 실생활에서 가장 실감나게 작동할 것 같으신가요? 결국 어떤 소문은 왜 사그라들고 어떤 소문은 왜 위기로 번질까요? 불확실성이 높고 신뢰가 낮고 공유의 보상이 클수록 증폭됩니다. 반대로 정보의 리듬이 있고 공동체의 규범이 있고 개인의 멈춤 습관이 있을수록 가라앉습니다. 구조화 심리가 서로를 밀어올리기도 눌러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 약국, 은행, 시장, 가족 단톡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부분에서 생활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선 아침, 동네 슈퍼 앞에 줄이 길어집니다. 오늘 오후부터 물건이 없어진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에 정상인 하루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약국에서는 특정 약을 찾는 손길이 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들었어요? 로 시작하는 대화가 편안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사실 확인이 늦을수록 불안은 앞질러 달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안심 루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첫째, 돈과 관련된 소문은 항상 더 조심합니다. 은행 시스템 장애, 지금 이체해야 안전 같은 날은 즉시 행동을 재촉하지만 실제로는 멈춤이 해답일 때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공식 앱, 알림센터에서 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대표번호로 전화해 지금 조치가 필요한가만 확인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공식 공지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라고 한 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확인할 대표번호와 앱 메뉴를 어디에 메모해 두셨나요?
둘째, 건강 관련 정보는 동네 기준을 세워둡니다. 약이 품절된다, 내일부터 접종 바뀐다는 메시지는 우리 몸과 직접 연결되니 더 불안합니다. 이럴 때는 거주 지역 보건소 번호와 지자체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만들어둡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자체 알림도 구독해두면 추정이 아니라 공지로 답을 받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했다면 접수 창구에서 오늘 기준으로 바뀐 점이 있나요를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휴대전화에 보건소 번호가 저장되어 있나요? 셋째, 동네 정보망의 운영 습관을 함께 만듭니다. 아파트 카페나 지역 밴드에서 게시글 첫 줄에 추정, 공식, 경험, 라벨을 붙이고 날짜를 써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관리자가 상단 고정하고 정정이 나오면 기존 글 첫머리에 굵게 반영합니다. 한 줄 요약, 플러스, 공식 링크, 원칙을 정해두면 긴 말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동네 온라인 공간에는 이런 기본 규칙이 있나요? 가족 내 역할을 나눕니다. 손주는 팩트체커, 어르신은 느린 공유자가 됩니다. 누군가 소식을 올리면 한 사람은 공식 링크를 찾아 붙이고 다른 사람은 10분 뒤 다시 보자를 제안합니다. 전화가 익숙한 분이라면 직접 기관에 확인하고 요점을 받아 적어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집안의 정보 흐름이 단단해질수록 밖에서 들어오는 소문은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감정의 속도를 낮추는 작은 동작을 마련합니다. 숨을 깊게 2번 쉬고 화면을 잠시 끄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 1분이 전송 버튼을 멈추게 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오늘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다를 짧게 나누면 다음 날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선한 마음이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확인, 정리, 공유의 순서를 생활 반찬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하나 바꿔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원칙들을 간단히 묶어 희망의 감각을 회복하는 정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새벽의 도시가 천천히 밝아올 때 밤새 어두운 화면을 떠돌던 말들도 비답해서 제 모양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마음의 그림자였는지 우리는 조용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볍게 주머니에 넣어갈까요? 느린 공유입니다. 출처와 날짜 2번째 확인을 거친 뒤에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습관. 단 한 번의 멈춤이 한 동네 하루를 바꿉니다. 다음으로 공식 경로 구정. 기관은행, 지자체의 공지는 어디에 올라오는지 가족 단톡방 맨 위에 링크를 고정해둡니다. 그리고 한 줄 요약 공식 링크, 긴 추정 대신 짧은 사실로 대화의 방향을 잡습니다. 마지막은 정정의 예의.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스스로 정정하는 태도는 신뢰의 저축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나요? 우리는 정보를 다루지만 사실 그 너머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로의 마음과 시간입니다. 불안은 빠르고 신뢰는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에 맞서는 우리의 힘은 리듬입니다. 아침엔 공지 경로를 확인하고 낮에는 가족과 역할을 나누며 저녁엔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다를 짧게 나누는 생활의 리듬. 소문은 사람을 통해 오지만 신뢰도 사람을 통해 자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작은 리듬을 놓아보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낯선 말이 찾아오면 숨을 2번 쉬고 빛이 들어오기를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의 뼈대, 남은 불확실성, 다음 안내의 시간을 약속하는 이 단순한 방식이 우리의 주변을 한결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화면을 닫고 창을 열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처럼 맑고 느린 정보가 우리 곁에 머물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플레잉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